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God's Image의 변용진 샌디 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안녕하세요, 지내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요? 네,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잘 은혜로.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네. 그럼요. 네. 저는 이렇게 그 행복한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네. 참 감사한 일이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커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막내 하나 남아가지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요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슬퍼지더라고요. 왜요? 얘가 12살 돼가잖아요. 갑자기 사춘기? 사춘기. 네. 갑자기 갑자기 커졌어요. 네, 뭐 이렇게 이게 뭐 리벨리어스한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네. 생긴 게 확 달라지고 네. 키가 커지고 전에는 아빠 하면서 이렇게 쫙 달라붙었거든요. 안아주면은 근데 이제는 이렇게 옆으로 안아요. 네, 그러게요. 옆으로. 그럼요. 옆으로 안고 아빠 하면서 그 얘기하는 게 옛날 같지가 않은 거 있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하고 앞으로 몇 년 더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아빠하고 몇 년 더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니?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계속 그냥 뭐 한나라 갈 때까지 할렐루야 감사하죠. 한나라 갈 때까지 여기서 살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 아빠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이제 아빠하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한 6년? 그러면 18살 됐죠. 대학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너 이제 남편 만나면 여기서 나가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슬퍼졌어요. 슬프네요. 네. 더 좀 잘해줘야 되겠어요.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안 남아가지고 이번에 저 아빠하고 같이 좀 시간 좀 보내자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로 자녀들을 주시는데 참 우리가 아이들하고 소중한 시간을 좀 이렇게 데이트하는 시간 네네. 보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또 귀한 손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표 아름누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반가워요. 자주 오세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이게 책 얘기를 했는데 책이 드디어 출판이 되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책이. 네. 우리 젊은 엄마들 특히 이렇게 좀 스페셜 자폐 이런 성향을 보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귀한 자료 정보가 네. 될 수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저자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그럼요. You got the mic. Alright.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공인 언어 치료사 표아름누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진짜 지난 2년간 책을 집필을 했는데 드디어 책이 구매가 가능해졌고 2년 걸렸어요. 네. 네. 근데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책 한 권을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애 낳는 느낌이라고. 꼭 그런 느낌이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책 글 쓰는 이 세상이 들어왔을 때 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책을 한 권을 쓰는 거는 정말 출산의 고통과 출산의 비슷하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제 이 책 별명이 넷째입니다. 넷째. 그래서 아주 소름이 그러네. 끼쳤어. 그러네. 그래서 네. 3번의 임신과 출산을 했지만 음흠. 가장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와. 넷째인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을 쓰다 보면은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 또 감정도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저희 책 제목은 네. 엄마도 너와 대화하고 싶어라는 책인데 네. 이 책은 이제 0세에서 5세 꼭 이렇게 연령을 해놨지만 솔직히 이거는 실질적 나이보다는 발달 연령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느린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부모를 위한 책인데 여기에서 좀 다른 책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도 네, 그렇죠. 다루기도 하고 네. 되게 부모의 입장에서 좀 민감한 그런 뭐 자폐 스펙트럼인가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이 쓰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말이 느리다고 우리 아이가 좀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느리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제가 이 책을 솔직히 쓰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이제 부모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아이를 치료하고 어떻게 보면은 by the textbook 이렇게 하던 이런 어린 치료사가 엄마가 되고 이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게 되고 나도 잘할 줄 알았는데 너무 못하고 있고 내가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야가 넓어지면서 부모들을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의 삶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부모 교육을 하게 됐는데 네.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우리 애가 좀 말이 느린데 이렇게 고민을 나누면 우리 애도 그랬어.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별일 아니야. 걱정할까봐 엄마가 그래, 걱정할까봐. 그러니까 위로의 말인데 아니면 뭐 병원에 가서도 솔직히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너무 다양해서 이게 3살 이전에는 만 3살 이전에는 진단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3살 이전에는. 네. 그렇지. 그런데 나이도 뭐 워낙 어리기도 어리니까. 하고 뭐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다. 좀 더 기다려보자.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위험한 말인 게 아니면 이 엄마는 정말 직감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싶지만 계속 찝찝하고 하니까 계속 여러 정보를 막 찾아보고 근데 검증되지도 않는 그런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렇지. 진짜 더 불안하고. 인터넷에 막 뒤지다 맞아요. 보면 더 초조하고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찾아보게 되고 또 내가 듣고 싶을 맛만 찾아보게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이 아이를 치료를 받고 싶은데 주위에서 좀 말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 한인 사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책을 집필을 하게 됐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전국이 아니라 뭐 캐나다, 미국, 한국 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전문가를 만나려면 네.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기만 해도 그래서 뭐 그쵸. 기본 1년. 근데 아이는 기본이 얼마큼이요? 1년 정도를 기다려요. 1년을 기다려야 네. 돼요. 아니면 뭐 한국에는 진짜 유명하신 그런 분들 있죠. 아니면 유명한 그런 스페셜티 센터 하신 분들. 5년을 기다리고. 그럼 애가 다 커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니까 기다려도 되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급한 아이들도 있는데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 책으로 좀 그렇죠.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러면 이 마음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쓰여졌길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네. 좀 다른 책과 조금 다른 면은 우선 아이의 발달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는 목적으로 제가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언어 발달 지연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상호작용이 조금 부족하면 자폐라고 무조건 그냥 의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레이블 안에 아이를 가두다 보면 이 아이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또 굉장히 슬프겠어요. 내 아이가 맞아요. 자폐 그 캐러고리에 들어갔다는 그쵸. 그 자체만 가지고도 너무 슬프지. 그죠. 그 아니면- 무조건 자폐증이 아니다. 아니면 뭐 심지어 뭐 ADHD도 요즘에 많이 진단이 되는 추세인데 네. 이 아이가 뭐 집중을 조금만 못한다고 아니면 좀 산만하다고 이 아이를 얘는 뭔가 ADHD가 있는 아이야. 그러니까 물론 진단을 받았으면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고 그 방향을 나아가야 하지만 엄마의 의심으로 인한 네. 그런 것들은 좀 낮추고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말이 느리면 왜 어느 발달 단계에 있는지 상호작용이 잘 안 되면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좀 같이 저와 이 책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근데 대부분 해결책을 원해요. 그렇죠. 애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또 하나의 이유는 저와 상담을 하면 저는 진짜 1시간 동안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해드리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 말이 트이기 그 전 단계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도 음. 갑자기 뭐 흰띠에서 블랙벨트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단계가 언어 있죠. 발달도 그 단계를 걸쳐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음흠. 이 아이에 맞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이런 해결책을 자기가 알고 아니면 알려드리고 그걸 실천을 하고 이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의 발달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를 좀 전문가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와.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이제 그 아이의 특징과 성향에 맞는 솔루션을 제가 책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러한 자녀들, 이런 발달 장애, 언어 발달 특히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보면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 옛날 벌써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 같은 나이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컨센트레이트하고 이렇게 좀 포커스하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소셜 미디어나 이런 뭐죠 폰 그게 영향이 있죠. 있죠. 그죠? 이게 과도한 미디어 노출은 당연히 언어뿐만이 아니라 발달 모든 발달에 이제 영향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거는 너무 자극적인 것만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특히 이 책에서는 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몸. 네. 그래서 언어 발달이지만 언어 발달 외에 예를 들어서 인지 발달과 뭐 감각 처리 능력, 감각 통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그 이유는 말이 느린 아이의 부모의 고민을 이렇게 좀 잘 살펴보면 가장 큰 고민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그 그렇죠.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그렇죠. 뭔가 이 상호작용이 잘 안 안 되고 되죠. 그러니까 더 다른 거를 의심을 하게 되고 더 불안하고 한데 감각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의 몸이 우리 physical body가 컨트롤이 돼야 돼요. 이게 통합이 되어야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딴짓하죠. 그죠. 백날 뭐를 가르쳐도 그렇지. 습득도 안 되고 학습도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이런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또 이유도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부분도 감각의 이슈일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러한 산만한 모습은 뭐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다. 과격하게 그죠? 막 벽에다가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몸을 막 한다거나 부닥치고 굴르거나 때리고. 부르고. 그죠? 근데 그러한 큰 것들을 소리 칠 수도 있죠. 그죠? 큰 소리 낼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좀 말도 말이지만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이 아이를 준비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막 산만하면 자꾸 선생님들한테도 혼나요. 맞아요. 지적당해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그런 아이로 나는 문제아구나. 그래. 그러니까. 그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낙인이 점점 더 찍혀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면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문제아야 라는 딱 게 찍히는 이미 거. 낙인이 네. 찍혀져 있고 찍혔어. 네. 그리고 그 말을 계속 엄마도 듣다 보니까 엄마도 이 너무 아이를 속상하지. 말 안 듣는 아이로 아이로. 계속 보게 되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엄마의 언어 치료 이런 방법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기 전에 이제 엄마의 마음 태도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막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조금 바꿀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뭐 언어 놀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플래시카드로 뭐 단어를 가르쳐 주고 막 이런 비법이 오히려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각을 먼저 제가 다루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외부 자극을 받아요. 네네. 바람부터 시작해서 말로도 이런 청각 자극을 받고 몸의 균형을 되게 담당하는 감각 뭐 이런 것도 막 되게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러한 반응 역치, sensory threshold라고 하는데 이러한 반응 역치를 갖고 있는 아이라면 이 아이를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해요.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이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한 8개월 정도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이 아이를 제가 밖에 데리고 나가지 못했어요. 잠도 자기도 너무 힘들어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알고 보면 많은 것들이 감각이 너무 민감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후각이 너무 민감해서 할아버지 집 옆쪽에 놀이터를 갔는데 냄새가 난다. 이 놀이터의 모래 냄새는 뭐 우리가 갔던 놀이터의 냄새랑 달라서 뭐 가기가 싫다. 그리고 몇 살 때 그랬어요? 되게 어렸을 때요. 막 2살. 그리고 뭐 찍찍이 신발도 막 되게 편하니까 네. 자주 신기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정말 제일 싫어했던 신발이 찍찍이 신발이에요. velcro. 왜냐하면 그게 정말 적당한 적당한 선 안에서 자기가 느끼기에 딱 알맞은 그 프레셔에 이게 닿아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한번 신겼다가 정말 30분도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계속 뗐다 해서 결국엔 제가 그거를 숨기고 이제 그러한 아이들은 보통 되게 불안도도 높아요. 기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나한테 나를 좀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불안을 먼저 좀 낮춰주는 불안을 낮춰주다. 그리고 어떻게 앵자이리 낮춰줘요? 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아니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준다. 커뮤니케이션. 근데 그게 정말 페이션. 그 엄마의 인내가 필요하네. 야 신지 마. 너 맨발로 다녀. 가자. 아니면은 뭐 이런 아이들도 많아요. 청각이 예민해서 공중 화장실을 쓰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네네. 아니, 소리가 너무 크다. 아니면 auto flush 할 때 네. 정말 그게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좋아요. 못 가는 아이들도 많고 네. 그리고 특히 이런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은 청각도 되게 예민한 부분이 정말 많아서 그런 일상에 있는 그런 생활들이 어려운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직면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플러시 되는 게 플러시 너무너무 되니까. 무서워서 만약에 못 간다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줄여줄 수 있을까 그냥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포스트 카드 같은 거 그걸 막아놓거나 그러면 아니면 이 아이한테 이 변기 자체를 좀 봐서 변기를 이게 왜 어디로 가는지 왜 이렇게 크게 소리가 나는지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거나 그런 거를 눈으로 봤을 때 불안한 아이들은 이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구나를 뭔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네. 인식이 되어야 돼요. 저는요 자폐 그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도 아니고 성인입니다. 그런데요 화장실 가가지고 한번 깜짝 놀란 적 있어요. 네. 공중 화장실 가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볼일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리가 뒤에서 팍 소리 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다 이게- 놀라겠네요. 저도 놀라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이게 움직였나 봐요. 이게 볼일 다 보고 일어나면은 그다음에 이게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게 오르메리칼리기에 이게 물이 팍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이동을 했는지 갑자기 뒤에서 팍 소리 나는데 저도 놀랐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놀라겠어요. 이게 아이들인데.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손 말리는 것도 소리 크잖아요. 소리 크지.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금씩 적응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조금씩. 그렇지. 한 번은 엄마가 말리고 있을 때 아이가 문을 밖에 열고 밖에서 엄마를 한번 봐봐. 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좀 엄마 옆으로 왔을 때 뭐 이럴 때는 뭐 귀를 막고 있을 수 있어. 뭐 그렇지. 이러한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요? 손 씻고 난 다음에 그냥 밖으로 걸으면서 옷에다가 말려. 맞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사용할 그러니까 이게 때. 평상시 어머니들은 우리는 야, 괜찮은데 이러실 수 그렇구나. 있지만 정말 이거를 지금 겪고 계신
맞아요. 자녀들 네. 그런 엄마들은 얘 왜 이래 왜 이렇게 민감해 왜 이렇게 그렇지. 난리치지 왜 난리야?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서 아이를 계속 어떻게 보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자꾸 맞아요. 이해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는 더 불안하게 되는 거죠. 애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애가 그렇지. 문제가 되는데 맞아요. 그건 너무 불쌍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저 또한 굉장히 알면서도 네. 부모님의 마음도 솔직히 이해는 하죠. 얼마나 엄마가 힘들겠네. 그게 아빠도 힘들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죠. 감히. 네.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어렸을 때 막 자기 때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스스로 막 때리고 막 이런 부분에서도 머리도 어떻게 때리고. 그 부모님들에 대한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또한 왜 그러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자기나 아니면 상대방을 좀 위협하는 정도의 때림이나 그런 거라면 물론 좀 도와줘야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자극이 좀 차야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정말 뭐 빙글빙글 같이 돌던가 그래서 같은 자극을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물론 전문가의 개입이 있어야 자기도 알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더 커요. 이 치료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 자체에 그렇죠. 무슨 정신병원 맞아요. 병자 아니면 치료 문제가 있어. 그렇게 치료라는 생각하죠. 말 자체에 되게 거부감이 있고 네.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진짜 조금이라도 뭔가 의심이 가거나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전문가를 찾아가라라는 조언을 저는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가를 만난다고 해서 이 아이가 계속 평생 치료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상담을 받고 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렇죠. 아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좀 그런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말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키가 앤서가 아이들을 이해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지금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퍼스펙티브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으시면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내 자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좀 knowledge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상담사를 찾든지 뭔가 좀 방법이 또 계속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름자매님 이거 어떻게 책을 구입할 수 있어요? 네, 어디서 중요합니다. 책을 구입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지금 이제 어제부터 한국에 있는 그런 대형 서점 예를 네. 들면 교보문고 어제 나왔어요. 네.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 교보문고, yes24 예. 그리고 알라딘 뭐 이러한 곳들에 가면은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배송과 아니면 한국에 뭐 카드가 없거나 뭐 그러면 약간의 좀 불편함이 아직은 있는데 네. 이제 9월 4일부터는 조금 기다리면 되겠네요. 다음 좀만 주. 좀 기다리면은 네. 이런 서점들 있죠. 아, 서점에서 구입할 수 한국 있어요. 서점, 뭐 알라딘도 있고 네네. 반디북스 같은 데도 있고 아니면은 작은 서점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할 수는 있나요, 지금?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할수 그러나 있어요. 이제 그게 모든 게 다 약간 한국 베이스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런 액세스가 있으면 네. 할 수는 있다. 한국에서 구입하는 건 문제 안 되는데 네. 또 거의 구입을 해도 여기서 이제 또 아니면 해외 배송 비가 배송을 또 따로 하는 게 따로 있으니 네, 추가되니까. 그럼 아름다리 언젠가 이거 네네. 이북으로 나올 수 없어요? 이북으로? 그래서 이게 네. 일단 출간이 되고 나서 한 네. 이북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한 달 네. 반 정도 후에 이게 그 상황을 보고 네네네. 이북으로 만들어지나 봐요. 네. 그 이북이라는 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냥 온라인으로 맞아. 그 콘텐츠를 쭉 다운로딩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컴퓨터로 아니면 내 이런 그 스마트폰으로 그것도 쭉 좋겠네요. 볼 수 아주 읽을 수가 좋겠네요. 있는 거니까. 예. 네네. 그러면 너무나 편리하겠네요. 엄마들에게 진짜 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엄마도 너와 대화하고 싶어.
이게 찡찡하죠. 엄마도 너와 그러니까. 대하고 싶어. 갑자기 이게 또 소름이 지금 엄마의 끼쳐. 마음. 근데 엄마만이 아니고 아빠도 너와 대하고 네, 하고 엄마 싶어. 먼저 할게요. 엄마 먼저 하실. 엄마도 얼마나 이게 맞습니다. 정말 너무 굉장히 엄마도 너와 대화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도 답답한데 나도 너를 알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제목이 공감을 좋습니다. 벌써 딱 갖게 하잖아요. 맞아요. 음.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먹혔군요. 아, 네, 좋아요. 아주 바로 너무 그거였습니다. 좋아요. 공감이었습니다. 네. 저 아름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가츠미즈의 변용진. 샌드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복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